자, 이제 다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또 풀어볼게요. 딕셔너리의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고 키스로 K 순회 출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3월까지만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다라고 했을 때 키스라고 하는 키라고 합시다.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은 어제 우리가 수업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냥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키스라고 하는 함수를 썼나요? 이거 쓴 건가요? 얘는 쓴 거죠. 생략이 가능한 요소였으니까 자동으로 키스라고 하는 함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략을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고 했으니 이렇게 써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이걸 사용해서 키랑 밸류를 한 번에 다 뽑아내는 방식. 키만 뽑지 말고 밸류도 같이 뽑아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밸류는 어떻게 뽑아요? 그냥 이 녀석한테 키를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아까 전에 배운 거 활용을 해보면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 함수를 사용해서 이 안에 또 키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보여줄 때 뭐 양식을 1월은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뭐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려면은 그냥 포맷 사용해서 출력 처리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values로 밸류 출력. 이것도 뭐 너무 간단하죠. 특별히 신경 쓸 만한 문제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values. 근데 여기서는 이제 k가 아니라 v 정도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 이 녀석을 v로 밸류를 순회 출력하라고 했으니 그러면 밸류들만 쭈루룩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키 가지고는 키만 출력하는 것도 가능, 키랑 밸류 뽑는 것도 가능했어요. 자, 지금은 밸류를 뽑아놨습니다. 이걸로 혹시 키를 찾아갈 수 있나요? 이걸로는 키 못 찾아가겠죠? 얼추 찾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로직을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근데 그 얼추 찾아가는 건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방식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니까 밸류 가지고는 키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items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키랑 밸류를 다 출력을 해봐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하나를 더 받아줘야겠죠? 그리고 이 두 녀석을 그냥 출력을 해버린다면 결과는 나올 거예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함수 사용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이 녀석들 뭐 키스, 밸류스, 아이템스 다 딕셔너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니까 잘 생각을 해주시고 자, 문제는 다 풀었는데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아까 제가 이 방식을 알려드렸는데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응용을 해보는 상황인데 사실 말이 응용이지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어요.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변수 이름을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지어볼게요. 딕셔너리 빈 거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아마 맞을 건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or i라기보다는 i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려는지 혹시 느낌이 좀 오실까요? 지금 저는 딕셔너리로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근데 리스트를 활용했을 뿐이에요. 이 리스트를 활용해서 이너미레이트, 인덱스와 밸류를 꺼내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런 걸 할 겁니다. A한테 근데 여기서도 어쨌든 인덱스는 정수값으로 들어올 거니까 이거 먼저 해줘야겠네요.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A한테 얘를 넣어서 얘를 세팅한다. 이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A를 출력해 본다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 주겠죠. 위에 거랑 아래 게 같은 결과를 뱉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너미레이트. 리스트를 활용해서 이너미레이트를 쓰면 우리가 인덱스 번호랑 밸류 값을 둘 다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부터 10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0부터 10을 가지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좀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건 이제 배웠던 걸 응용해서 딕셔너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겠죠. 자, 이런 것도 하나 해봤습니다, 그냥. 그러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정답 다 공유해 드릴 거고, 문제를 추가적으로 좀 열 건데, 이것도 한번 풀어볼 시간을 드려 볼게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문제 열려 있을 거고, 가져다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각 달의 마지막 날들도 한 번에 담고 3월 정도 제거해라. 이거는 한 3개 정도만 담아놓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값을 지우는 방식은 그냥 del 함수 사용해서 키로 지우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3월을 지워달라고 했으니까 이러면 값이 지워지겠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처리를 하셨다면 앞으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겠죠. 이거 단순하게 그냥 지우면 프로그램이 에러가 나서 멈출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울 때는 안전하게 삭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조건을 하나 걸어주는 방식이 있었죠?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도 케이스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시켰는데 사실 있으나 없으나 동일한 역할입니다. 생략하지 않기 위해 그냥 적어준 거고요. 자, 이렇게 몇 번을 집어도 이제는 문제없이 처리가 될 거다라는 안전하게 지우는 방식. 자, 아까도 1교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결국에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사용을 하면서 파이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 거고 요 안에서 뭐 처리를 하고 지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데이터를 지우는 행위는 상당히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극단적인 예시겠지만 하나 또 그냥 이제 샘플을 예시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파이썬으로 처리를 하는 이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가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뭔가 데이터라고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막 연말정산하고 정신없는 시기인데 이때 이 시기에 어떤 뭐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에 대한 뭐 연말정산 데이터를 제가 실수로 지웠어요. 이런 조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데이터를 그냥 지워버렸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데이터는 그냥 아예 진짜 삭제가 돼버리고 나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백업을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그럼 예를 들어 100명의 데이터가 사라졌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 연말정산 어떻게 해요? 난리 나겠죠.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개발자가 실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개발자가 직접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이 다 죽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그죠? 관계자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서류 다 만들어줘야 되고 이 사람들도 본인이 연말정산 받기 위해서 서류 다 하나하나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이죠. 1년치 자료를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모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런 실수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지우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다. 조심해서 해야 된다. 각별해야 된다. 라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약간 여담식으로 신입으로 입사를 하게 됐을 때 잠시만요. 자, 다시
신입으로 입사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실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진짜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질 수 있는 실수고요. 그리고 이 실수가 잘못 벌어지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신입한테 데이터베이스를 직접적으로 운영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관리하라고 하는 얘기가 거의 없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본인한테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테이블 하나를 삭제해라라고 했어요. 이제 이 테이블이라는 개념과 DB를 안 배워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싶으시겠지만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이런 걸 만약에 하나 지워라 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한 뒤에 테이블 하나 지우려고 해요. 지우려고 하다가 실수로 오타를 발생을 시켰는데 하필이면 그 오타가 난 테이블 이름이 또 있대요. 테이블을 지워버렸어요. 자, 이 테이블 못 살려요. 백업 데이터 없으면 못 살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시랑 똑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내가 신입으로 입사한 뒤에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뭔가를 잘못 지웠다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 엄청 큰 사고예요. 왜냐면 이 데이터가 삭제가 된 시점부터 이 데이터베이스랑 연계되어 있던 시스템에서는 그 없어진 데이터를 찾지 못해서 에러가 빵빵 터질 거거든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도 실제로 신입 때 이런 실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이제 이런 상황이 저한테 닥친 적이 있어가지고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저는 혹시 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백업해 놓고 지워야 되는 테이블부터 그 몇 가지 중요한 테이블들을 좀 백업을 해놓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백업본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미리 대책을 좀 세워놓고 하다가 실수로 다른 테이블을 지워버린 적이 있었는데 백업본이 있으면 복구가 가능하죠. 근데 백업본이 없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예요.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실수니까 혹여나 나중에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진짜 각별하게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한 번에 담고 날짜를 변경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딕셔너리 한 번에 담았습니다. 2월을 29일로 수정해라. 윤달인가 보죠. 여기다가 우리가 2월 키를 불러다 놓고요. 값을 29로 바꾸겠다. 자, 이러면 끝났나요? 이러면 끝났죠? 중복된 키, 여기 2월이라는 키가 있는데 우리가 이 2월이라는 키를 똑같이 불러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새로운 키를 만들어낸다의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들어있는 키를 가져다가 쓰는 방식으로 적용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 28이라는 값을 들고 있는 2월 공간을 불러다 놓고 29로 값을 바꿔 넣겠다 라는 처리가 된 거겠죠?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업데이트를 이용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린 적이 딱히 없었는데 얘도 그냥 함수입니다. 함수. 딕셔너리에서 제공하는 딕셔너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장 함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 업데이트 함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딕셔너리를 사용할 때 얘가 있고 없고 얘를 알고 모르고는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제가 이런 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말한 게 4월, 5월의 정보도 추가하고 2월을 또 29일로 바꾸고 이런 일들을 하래요. 제가 2월 29 그다음에 얘는 4월 5월 이렇게 데이터를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업데이트 함수 쓰는 법 정말 간단합니다. 딕셔너리 불러다 놓고 여기다가 나 업데이트 함수 실행시킬 거야 라고 하면 돼요. 근데 할 때 이 함수 실행 안쪽에는 인자를 하나 꼭 인자를 꼭 넣어줘야 되는 앤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자 얘가 딕셔너리여야 돼요. 지금 제가 B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놨죠. 이 녀석을 여기에 인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 놓지 않고 이 해당 딕셔너리를 그냥 여기다가 넣어도 돼요. 어차피 인자로 딕셔너리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한데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업데이트 B를 완료한 후에 A를 출력을 해보면 얘는 이제 결과가 원래 A는 1월, 2월, 3월까지밖에 없고 2월이 28이었어요. 근데 업데이트가 완료된 후에 A를 출력해 보니까 2월이 29로 바뀌었고요. 4월과 5월이 추가됐죠. 자, 그럼 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같은 이름으로 된 키가 존재하면 그 해당 키는 덮어 씌우고, 존재하지 않는 키, 새로운 키가 나타나면 그 키들은 데이터를 추가로 저장한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로 무조건 딕셔너리 넣어줘야 되는 건데, 얘를 이제 인자 같은 걸로 넣을 때는 사실 줄바꿈을 해서 넣는 게 가독성을 오히려 해칠 수가 있어서, 다시 얘를 좀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다. 좀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한 35라고 해볼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추가를 하면 얘도 잘 들어갑니다. 어쨌든 딕셔너리가 인자로 세팅되기만 하면 돼요. 그런 애였어요.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A를 넣고 여기다가 B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B를 출력을 해보면 여기다가도 뭐 A 출력도 같이 해보죠. 코드를 살짝 바꿨어요. 살짝 업데이트를 이제 B한테 실행을 시키는 거고 인자로 A를 넣었습니다. 결과를 예상해 보시면 얘는 B를 기준으로 깔아놓고 그 위에 A를 덮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2월은 28까지 나올 거고 2월, 4월, 5월 그 다음에 1월, 3월 데이터가 나오겠죠? 여기 마지막 줄에 나온 이 녀석 2월은 28, 4월, 5월 나왔고 1월, 3월 나온다. 이렇게 이 업데이트 함수는 어떤 딕셔너리가 얘를 실행시키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자로 들어가는 녀석이 결국 이렇게 덮어 씌워지는 느낌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순서 반대로 쓰면 전혀 다른 데이터 나오니까. 일단 업데이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1교시 때 말씀드렸던 변수 이름과 키 이름을 웬만하면 딱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얘네들의 나이를 담을 거니까 ages 정도로 하나 딕셔너리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가 영수,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를 넣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넣는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마지막 컴마는 없애주고. 자, 이거 해보자라고 한 건데 한 번 더 짚은 거예요. 변수 이름과 키 이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조건 보여드린 적 없고 그냥 얘만 딱 던져드려도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실제로 확신을 가지고 써도 문제가 없는 정도의 데이터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자 라고 하고 있네요. 자, 똑같은 딕셔너리에 담아주고요. 이제 순서대로, 여기서 중요한 건 데이터를 넣은 순서대로 순회 출력이에요. 순서대로. 그러면 영수, 영이, 철수, 민수 순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이건 아이템스 가지고 하죠. 둘 다 보여주면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키 쓰고 밸류 쓰고 아이템 쓰고 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동작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동작을 하고 결과값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뭘 쓰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K랑 V를 그냥 출력을 해보면 우리는 순서가 잘 지켜져 나오죠.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데이터가 뭐 몇 개가 더 쌓이고 몇백만 개가 더 쌓여도 얘는 순서를 보장해서 데려다 줄 거예요, 값을.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요? 버전이 저번에 어제 말씀드렸던 3.6 이상에서는 이제 딕셔너리 내부에서 순서를 보장하게끔 내용이 변경됐다라고 하는 거였죠. 3.5 이하에서는 실제로 보장이 안 돼서 얘네들이 뒤죽박죽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특정 버전 이상부터 된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이게 안 되던 게 되는 걸로 바뀐 거라고 하면 안 됐을 때에 대한 해결책도 우리는 알고 있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자, 약간 편법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방식인데, 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뭐 했죠? 영수, 영희, 철수, 민수라고 하는 키들을 이 딕셔너리에서 키로 사용됐던 데이터들을 리스트로 하나 만들어냈고요. 그 리스트로 반복문을 돌렸고요. 출력하는 행위를 딕셔너리의 키에다가 리스트에 값을 넣어준 거예요. 그럼 얘는 이만큼의 코드는 순서를 보장할까요? 안 할까요? 얘는 당연히 하죠. 왜냐면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녀석이었으니까 0번부터 3번까지 순차적으로 돌아줄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콜앱에서 사용하는 버전이 예를 들어 3.5 밑이었다고 하더라도 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밑에 있는 이만큼의 코드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예 없다죠. 순서가 존재하는 애니까. 같은 결과 나올 거고요. 이제 밸류만 뽑았으니까 뭐 키를 뽑고 싶으면은 이것도 그냥 뽑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쓰는 이 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정말 이제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상황 속에서 3.5 버전 밑일 때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 딕셔너리일 때 이렇게 쓰는 게 진짜로 해답이었을까요? 얘는 아니겠죠. 뭐가 문제예요? 딕셔너리에 사용된 키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리스트를 구성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키들을 우리가 다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키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내면 그리고 여기다가 그 b를 쓰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 의미 있어요?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 녀석 자체가 순서를 지키지 않을 건데. 그쵸? 키는 리스트로 변환시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건 되겠죠. 근데 대신 이렇게 넘어오는 키를 넘어와서 리스트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이 순서를 보장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리스트를 구성을 할 때 직접 키를 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넣어줬어야 되는 단점이다.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정말 이렇게 문제만 존재했고 해결법이 없었다면 딕셔너리는 진짜 순서가 필요한 상황일 때는 아예 불가능했겠네요. 자, 그걸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이걸 빼고 아예 새로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죠. 자, 이거는 3.6 버전 이상 지금도 사용이 가능하고 예전에 딕셔너리가 순서를 보장하지 않았던 그 시점에도 사용이 가능했던 방식인데 컬렉션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오더드 딕셔너리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딕셔너리는 딕셔너리인데 그냥 딕셔너리가 아니라 오더드 딕셔너리예요. 오더드가 뭐예요? 순서가 있는 이란 뜻입니다. 순서가 있는 딕셔너리를 따로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사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여기 위에 이런 걸 적어줘야 되는 이유는 그냥은 불러다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적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파이썬 이제 좀 더 활용을 하시다 보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 녀석을 사용하는 방식은 오더드 딕셔너리라고 해서 그냥 변수 하나 만들어내고 여기다가 자, 이런 걸 하나 해줬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은 나이 넣을 거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자, 아이고. 오더드 딕셔너리는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은 딕셔너리랑 거의 유사해요. 근데 애초에 처음에 오더드 딕셔너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예 달라요. 우린 원래 중괄호 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방식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내용이 나올 거니까 그때 좀 더 합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먼저 소개만 드리는 거니까요. 얘가 오더드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냈다라는 의미고요. 얘도 객체입니다. 객체를 하나를 만들어냈고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은 동일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키스나 밸류스나 이런 것들, 아이템스 이런 함수들 똑같이 다 쓸 수 있었어요. 쓸 수 있어요. 이 오더드 딕셔너리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얘도 딕셔너리니까. 자, 이 녀석의 타입이 오더드 딕셔너리라고 나오지만 얘도 딕셔너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실제로 데이터를 순서를 가지고 저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그냥 오더드 딕셔너리 자체를 출력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보세요. 키랑 밸류 한 쌍으로 잘 들어는 있는데 일단 리스트죠. 얘는 순서 무조건 있는 애잖아요. 그 안에 튜플로 키랑 밸류를 저장하고 있죠. 데이터 구조를 변환시켜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딕셔너리처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더드 딕셔너리를 쭉 쓰면 되지 굳이 딕셔너리가 따로 있는 이유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는 순서도 없고 얘는 순서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게 거의 똑같으면 이걸 쓸 이유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당연히 이 녀석이 그냥 순수한 딕셔너리보다 훨씬 연산이 오래 걸려요. 왜냐? 데이터 구조를 변환시켜야 되니까. 그냥 키랑 밸류로 데이터를 저장해도 되는 녀석을 순서를 만들기 위해서 리스트 형태로 변환을 시켜가면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니까. 얘는 그래서 연산 속도가 느립니다. 프로그램에서 이 녀석이 자주 사용되고 많이 쓰인다면 느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딕셔너리를 쓰는 거에 비해서 훨씬 느리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 해야 되죠. 딕셔너리 식으로 키랑 밸류로 데이터를 세팅을 할 건데 순서가 필요해. 근데 리스트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곤란해. 그러면 뭐 써야 돼요?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3.6 이상에서는 그냥 딕셔너리를 써도 어차피 내부적으로 보장을 해주니까 그냥 사용을 하셔도 무방은 하지만 이게 아닌 상황에서는 이걸 썼어야만 하는 거고, 그리고 순서 전혀 상관없어. 나는 키랑 밸류만 있으면 돼. 그럼 그냥 딕셔너리 쓰는 거고, 키도 필요 없어. 난 순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키도 필요 없어. 그럼 리스트가 제일 빠른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알맞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소개를 간단하게 드린 거고요. 이제 이거를 활용할 때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 이거 한 번만 쳐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근데 지금 이제 3.6 버전 이상에서는 내부적인 딕셔너리가 어차피 순서 보장한다 그랬죠. 그럼 이 녀석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전혀 없을 거잖아요. 얘가 어차피 순서도 보장하고 연산도 빠르면 이제는 얘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의미가 있기는 있어요. 이 그냥 딕셔너리가 순서를 보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단어가 마땅하게 떠오르지가 않네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이 오더드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내부적인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비교하는 상황 속에서 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의 딕셔너리 값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들어있어요. 순서가 좀 다르죠. 그냥 딕셔너리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지금 이거 순서가 다릅니다. 근데 데이터는 동일해요.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같아? 라고 물어보면 얘는 같다 그래요. 딕셔너리 자체는 같다고 합니다. 근데 오더드 딕셔너리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고 둘이 같아? 라고 물어보면 다르다라고 대답을 해요. 실제로 데이터들의 그 진위 여부를 따질 때 얘는 완벽하게 순서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 상황인 거고 이 녀석은 순서를 기억을 하되 그걸 굳이 그렇게 따지지는 않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존재 자체가 존재의 의미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거고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또
기본적인 내용들 다 안내를 드렸으니까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문제 풀어보는 거는 이 정도로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새로운 개념 하나를 배울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여러분들 아직 뭐 그렇게 어려운 걸 배운 게 없어요. 이제부터가 약간 진짜 시작이거든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데 이거 배우고 나면은 사실 뭐 더 배울 게 없어서 끝납니다. 기본적인 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갈 개념이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클래스. 이 개념을 배우고 나면은 이제 바로 우리 그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간단한 미니게임 만들기 이런 거 진행할 겁니다. 파이썬을 가지고 실제로 뭔가 코드를 짜보고 활용하는 이런 걸 해볼 건데 이 클래스에 대한 얘기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객체를 지금 배우고 있죠? 객체를 배우면서 리스트, 딕셔너리 두 가지를 배워봤는데 자, 이 클래스랑 객체는 아주 중요한 관계고요. 클래스가 없이 객체를 쓸 수 없고 객체가 존재하기 위해선 클래스가 있어야만 하고 뭐 이런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까지 리스트나 딕셔너리는 그런 거를 따져보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알아볼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클래스에 대한 내용 시작을 할 거니까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